활용의 두 번째 시간이고 거속시에 관련된 문제와 농도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거속시는 기억을 해야 될 게 거리, 속력, 시간의 관계 거, 속, 시 기억나지? 그래서 거리는 속력과 시간을 곱하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우리가 거속시에 관련된 문제도 한번 풀어볼 거고 근데 우리가 농도의 문제는 부등식의 활용에서도 한번 해봤으니까 농도 문제는 항상 누구를 가지고 풀어야 돼? 소금의 양. 그래서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의 양으로 풀어주겠다. 그러니까 소금의 양은 변함이 있다 없다? 소금의 양은 변함이 없구나. 그래서 변함이 없는 문제로 기억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뭐 기타 다양한 문제가 있어. 뭐 증가 감소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뭐 합금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뭐 기차에 관련된 문제들도 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한번 해보면서 유형을 좀 익히면 돼. 그래서 오늘 거소시부터 한번 들어가 봅시다.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 속력을 3km로 걷는다가 돼 있고 다시 속력을 5km로 뛴다가 돼 있고 2시간이 걸렸다 돼 있어. 근데 걸어간 거리를 물어봤어.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걸어간 거리가 있을 거고 근데 또 뭐도 있겠어? 뛰어간 거리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걸어간 거리를 x라 두시고 뛰어간 거리를 y라 두시면 전체 거리가 몇 킬로야? 8km가 되겠구나. 그래서 걸어간 거리 더하기 뛰어간 거리가 전체 거리.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 다음에 속력이 나왔으니까 속력을 한번 써보자 이거야. 걸어갈 때는 속력이 3으로 걸어갔고 그 다음에 뛸 때는 속력을 5로 갔다가 뛰어서 몇 시간이 걸렸대? 2시간이 걸렸구나. 얘는 그냥 시간에 관련된 식을 세워주면 되겠지? 근데 우리가 시간은 뭐분의 뭐라고 그랬어?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조심할 거는 속력이 시속이라면 시간으로 맞춰주시면 되고 속력이 분속이면 분으로 맞춰주면 되고 그럼 두 번째 식은 뭐라 세워주면 되겠어? 속력분의 거리가 3분의 x 이게 걸어간 시간이지. 그 다음에 뛰어간 시간 얼마? 속력분의 거리 5분의 y. 그러니까 걸어간 시간 더하기 뛰어간 시간이 전체 2시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을 갖다 두 개를 세워주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식을 세울 수 있으면 방정식 풀이하는 건 어렵지 않다. 그럼 이번 식에서 내가 분수가 나왔으니까 양변에 각각 얼마씩을 다 곱해서 15씩을 곱해서 정리해 주면 되겠지. 그럼 여기다 15 곱하면 5 남고 15 곱하면 3 남고 30이니까 5x 플러스 얼마? 3i는 30. 맞지? 그 다음에 여기다가 곱하기 3을 해서 x의 수를 맞춰놓고 3x 플러스 3i는 24. 그럼 이제 얘를 빼주면 되겠구나. 그럼 y가 사라지겠지? 그럼 5x에서 3x를 뺐으니까 2x만 남을 테고 30에서 24 빼면 6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 6이 되겠네. 그치? 아니 x가 6이 아니라 몇이야? 3. 그럼 합친 게 8인 거니까 y는 얼마? 5. 근데 또 답을 잘 구해야 되겠지? 걸어간 거리 물어봤잖아. 그냥 또 5 쓰지 마시고 걸어간 거리는 x였으니까 우리가 최종 정답을 3이라고 쓰면 되겠지. 그치? 얘를 먼저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 등산을 하듯이 이렇게. 그래서 올라갈 때가 A 코스고 내려올 때가 B 코스야. 올라갈 때 거리를 모르니까 X, 내려올 때 거리를 모르니까 Y라 두시면 전체 몇 킬로야? 11km. 얘가 11km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식을 하나 잡을 수 있지. 올라갈 때 내려올 때 더한 게 11km. 그치? 그다음에 올라갈 때는 속력을 몇 킬로를 걷냐면 4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속력을 7km. 그래서 몇 시간이 걸렸다? 3시간이 걸렸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또 식을 하나 골라주면 되겠지. 3시간이 나오게끔. 그러면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이 4분의 x가 될 거고 내려올 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얘가 7분의 y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필요한 식은 거리의 합을 나타내는 식과 시간의 합. 올라갈 때 걸리는 시간,
내려올 때 걸리는 시간이 몇 시간? 3시간. 이렇게 연립해서 2식을 세워라. 그럼 답은 몇 번이니? A, B, C에 맞는 거를 골라라.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활용이 좀 잘 안 보이면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좀 네가 활용을 좀 해주면 되겠다. 이거야. 여기가 1500m가 지금 떨어져 있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보자는 거지. 여기가 1500이 지금 떨어져 있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여기가 소진이가 있고 여기에 수영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동시에 뭐해? 땡하고 출발하는 거야. 그 다음에 10분 만에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출발을 할 거고 출발하는데 어느 지점에서 만나겠지. 그지? 근데 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몇 분이냐면 10분인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소진이가 10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와 10분 동안 이동 거리가 있겠지. 마찬가지 후영이도 뭐 하겠어? 10분 동안 이동 거리가 있겠지. 10분 동안 이동 거리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10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뭐 해주면 더해주면 얼마가 나오겠구나. 1500이 나오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간은 나왔는데 속력이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어. 근데 여기를 보시면 이게 무슨 얘기냐? 소진이가 300을 갈 때 수영이는 150을 가는 거야. 소진이가 300을 가면 얘는 150을 간다는 거야. 그럼 봐봐. 우리가 소진이의 속력을 x라 놓고 얘를 y라 놓으면 이 속력의 비가 몇 대 몇이라는 소리랑 똑같은 거야. 얘가 150을 갈 때는 2배로 가버리잖아. 그러니까 소진이의 속력이 더 2배가 빠른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속력의 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속력이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소진이와 후영이의 속력의 비는 2대 1이구나. 이건 거야. 2대 1. 그래서 소진이의 속력을 x라 두시고 후영이의 속력을 y라 두시면 소진이가 10분 동안에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0x가 될 거고 얘는 10i가 되겠구나 이 얘기인 거야. 이동 거리가. 그래서 10x랑 10i를 더한 게 1500이라는 식과 이 속력의 비가 2대 1이라는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1번식에서 어째 비례식을 풀게 되면 x가 몇 i가 나오냐면 2y가 나오겠지.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10, 10, 10을 나눠버리면 x 플러스 y가 얼마가 돼야 돼? 150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x가 2y니까 여기 x 자리에 2y를 대입해주면 2y 더하기 y 해주면 3y가 되니까 y가 얼마 나와? 50 나온다고. 그래서 y가 50이야. 그러면 x는 2배니까 얼마가 되겠어? 100이 되겠지. 근데 우리가 뭘 물어본 거야? 소진이가 1분 동안에 걸은 거리를 물어봤다. 그게 지금 뭐야? 속력인 거지. 얘는 1분에 100을 간다는 소리고 얘는 1분에 50을 간다는 소리니까 소진이가 1분 동안의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는 얼마고 정답이다. 100이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지금 4번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걸 읽어보면 잘 봐봐. 동생이 먼저 공원을 향해서 분속 60m로 걸어간 다음에 20분 후에 형이 속력 90m로 뒤따라갔어. 그러다 두 사람이 서로 뭐 했대? 만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났다는 게 뭐냐면 거기다 씁시다. 거리는 같다야. 정확하게 말하면 이동거리가 같다야.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같은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동생과 형이 속력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출발을 먼저 봐보자. 여기 별이라는 지점에서 동생이 먼저 출발을 하고 나서 똑같은 지점에서 형이 또 출발을 하는데 시간 차이가 나는 거야. 시간 차이가. 동생이 먼저 출발하고 20분 후에 형이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럼 출발을 해서
어느 지점에서 만나겠지. 그럼 동생의 이동거리와 형의 이동거리는 같다지. 그러면 미지수를 어떻게 잡냐? 동생과 형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이동 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x라 두는 거야. 그럼 형도 동생을 만나겠지. 그 만날 때까지 이동 시간을 y라 두는 거야. 그러면 일단 거리부터 환산해보자. 동생이 이동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60x가 될 거고, 그렇지? 형은 얼마가 되겠어? 90i가 되겠지? 근데 이 이동거리와 이 이동거리는 뭐 한다는 거야? 같다라는 거구나. 그치? 근데 잘 생각해보자. 내가 예를 들어볼게. 동시에 정각 1시에 출발해. 그럼 형은 몇 분에 출발했다는 소리야? 20분 후에 출발하는 거니까 1시 20분에 출발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딱 만나는 시간이 2시라고 생각해봐. 그럼 동생은 몇 시간 걸렸어? 1시간 걸렸지. 형은 몇 분 걸렸어? 40분 걸렸지. 그러니까 20분 후에 출발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동생이 20분을 더 가는 거야. 동생이 20분을 더 간다. 그래서 동생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형이 만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의 차이를 생각해 보면 동생이 더 많이 간 거지, 20분을. 그래서 형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에다 20분을 더해줘야 동생이 걸린 시간이 되겠다. 이 얘기인 거지. 그래서 이게 20분 후에 출발한다는 말이 좀 어렵다면 이렇게 니네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돼. 동생이 1시에 출발하고 형이 1시 20분에 출발해서 2시에 만났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동생은 1시간 걸리고 형은 40분이 걸린 거니까 형이 걸린 시간에다가 20분을 추가를 해야 동생이 걸린 시간이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얘를 푸는 거는 쉬워. 10 나누시고 3으로 나눠주게 되면 2x는 3i가 될 거고, 그럼 두식을 가간법 풀기 위해서 정리를 해주면 x-y는 20이 될 거고 2x-3i는 0이 되겠구나. 맞지? 그럼 위식에다가 x 갖다 소개하기 위해서 2를 곱하게 되면 2x-2y는 40이 될 거고 여기는 2x-3i가 0이 되는 거니까 빼버리면 되겠지? x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2y에서 마이너스 3y를 뺐으니까 y가 될 거고 빼면 40이구나. 그래서 형이 걸린 시간이 40분이면 동생은 몇 분이 걸렸구나? 60분이 걸렸구나. 또 답 잘 적어야 되겠지? 형이 떠난 지 몇 분 후냐 물어봤으니까 우린 누구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y 구하는 거랑 똑같지? 그래서 형은 몇 분 걸려? 정확하게 40분. 동생은 몇 분? 60분이 걸렸다. 알겠어? 이게 유명한 보트 문제인데 이 보트 문제를 좀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보트 문제를 풀 때는 이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미지수로 잡을 때 배의 속력을 x라 잡으시고 강물의 속력을 y로 잡아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10km가 되는 강이 있다는 거야. 여기가 10km가 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다는 거야. 그럼 니네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배를 타고 올라가려면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올라갈 때는 속력이 느려질까 빨라질까? 속력이 느려진다는 거야. 올라갈 때는. 반대로 얘가 배를 타고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도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속력이 빨라진다 이거야. 속력이 빨라지겠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올라갈 때는 속력을 갖다가 빼주시고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빼주시고 내려올 때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더해주는 거야.
이해돼? 이게 속력인 거야. 올라갈 때 내려올 때 속력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보시자. 올라갈 때 속력은 몇 시간이 걸리는데 2시간. 내려올 때 속력은 몇 시간이야? 1시간이야. 이해됐어? 그러면 이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식 하나 세워주시고 아래 것도 속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게 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다. 이해돼? 그러면 풀이는 되게 쉬워. 2랑 10 나눠. 그럼 x 플러스 y가 5야. 밑에 거는 x 마이너스 y가 10이야. 둘이 더해봐. 그럼 y가 사라지는 거 보이지? 그럼 2x가 얼마가 돼야 돼? 15지. 그럼 따라서 x 값은 얼마? 2분의 15야. 그 다음에 xy 더한 게 5야. 5야. 그지? 그럼 x가 2분의 15야. 잠깐 뭐가 잘못된 것 같다. 거리가 지금 10 맞지? 2로 나눴지? 얘가 2x고 2분의 15.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올라갈 때가 몇 시간이야? 올라갈 때가 잘못 썼구나. 올라갈 때가 몇 시간이야? 올라갈 때가 2시간이구나. 올라갈 때가 2시간이네. 내려올 때가 몇 시간이야? 1시간. 시간이 바뀌었구나. 그치? 그러면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시간이 바뀌었으니까 식이 또 바뀌겠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 아까 2시간이었지? 그럼 내려올 때는 속력 곱하기 시간에서 거리 하나 만드시고 얘도 마찬가지 x-y에다 2 곱한 게 거리가 되겠다. 그치? 그러면 아래식을 2로 나눴더니 x-y가 5가 될 거고 x 플러스 y가 10이 될 거니까. 그치? 그럼 둘이 더해버리면 2x가 15니까 x가 2분의 15가 나올 테고 맞지? 그럼 2분의 15 넣어주면 얘가 2분의 20 되는 거니까 y는 얼마가 돼야 돼? y는 2분의 5가 되겠네. y는 2분의 5, x가 2분의 15 이렇게 2분의 15와 2분의 5를 찾아라. 몇 번이니? 2분의 15와 2분의 5 3번이지? 이렇게 해서 골라주는 거야. 그래서 이 보트 문제는 배의 속력과 강물의 속력을 x, y 잡으시고 올라갈 때는 속력을 빼주시고 내려올 때는 속력을 더해주시고 각각의 시간을 갖다가 곱해서 거리를 만들고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알겠지? 얘도 기차 문제인데 이 기차 문제도 좀 유명한 문제야. 지금 문제가 보면 3.4km인 다리를 지나는데 3분이 걸리고 1km짜리 터널을 지날 때는 1.5배의 속도로 통과해서 1분이 걸린다고 돼 있어. 기차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기차의 길이와 기차의 속력을 미지수로 잡는다. 기차의 길이와 기차의 속력을 미지수로 잡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다리가 있단 말이야. 근데 얘 다리가 지금 3.4km래. 3.4km. 3.4km 다리가 있어. 근데 기차가 얘가 지금 이렇게 터널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터널.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러면 기차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터널을 통과한 게 아니지. 터널을 통과했다는 건 뭐냐면 기차가 앞을 보는 게 아니라 뒤가 기준이 돼야 돼. 그럼 뒤가 다 들어와 있어야 돼. 이건 지금 터널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럼 이 기차가 계속 나가다가 이렇게 있으면 터널을 지난 게 아니지. D가 기준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얘가 완전하게 이 터널을 통과하려면 뒷공무니까지 다 빠져야 되는 거야. 뒷공무니까지 빠져야 돼. 그래서 이 3.4라는 이 거리를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기차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차의 거리까지도 더해줘야 되겠다. 이동거리를 따지면. 그러니까 이 다리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를 더해줘야 완전히 빠져나온 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동거리가 3.4에다가 y를 더한 게 이동거리가 되는 거야. 이동거리. 그 다음에 얘가 다시 1km짜리를 지날 때도 얘가 이동거리가 되는 거지. 이동거리. 그지? 근데 이 3.4를 지날 때는 3분이 걸렸대. 그럼 얘가 시간, 속력 곱하면 거리가 나오겠지. 이게 거리가 되는 거야. 거리로 식을 세우는 거야. 그러면 1.5배의 속력이야. 그럼 y에다가 1.5배로 가는 속력에다가 이 1km짜리 터널을 갖다가 지날 때는 몇 분이 걸리냐면 1분이 걸린대. 얘는 속력이고 시간은 1분이 걸린다 이거야. 기차의 길이 x였는데 여기를 왜 R이 썼어? x라 써야지. 기차의 길이가 x니까 여기 x를 써야 되겠지. 잘못 썼네. 얘가 x. 속력이 y였으니까. 맞죠? 여기까지? 그러면 얘를 이제 풀어야 되니까 보기 좋게 넘겨봐도 되고 아니면 얘를 그냥 위아래로 그냥 빼도 되고 상관없어. 응? 위아래로 빼도 되고 뭐 식을 정리해 상관없는데 지금 얘가 분인데 킬로미터 나왔으니까 이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쳐놓고 풀어봅시다. 그러면 얘가 3400 플러스 x가 3i가 될 거고 여기는 얼마야? 1000 플러스 x가 1.5y가 되겠지. 그럼 두 식을 그냥 빼보자. 두 식을 빼게 되면 x는 사라지겠지? 그럼 3400이 1000을 빼게 되면 2400이 될 거고 3에서 1.5를 뺐으니까 얘가 1.5y가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양변에 10씩 곱하게 되면 15y가 24,000이 될 거고 양변을 5로 나눠봅시다. 그럼 얘가 3i가 되고 5, 4, 20, 5, 8, 4,800이 되고 그 y가 얼마가 되냐면 y가 1600이 되겠네. 맞아? y가 1600. 우리는 지금 기차의 속력과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y가 1600이라면 얘가 1600이라면 얘가 4800이 되겠지? 4800? 그럼 x는 얼마가 돼야 돼? 3400에다가 1200을 둬야 480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얼마가 돼야 돼? x는 1200. 기차의 길이를 미터로 썼으니까 1200m. 기차의 길이가. 기차의 속력은 1500.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핵심은 뭐다? 기차의 길이와 속력을 미지수로 잡고 다리를 지나든 터널을 지나든 이 다리 길이와 터널의 길이에다가 기차의 길이까지를 더해줘야 최종 이동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동거리 표현 해주시면 되고 어차피 거리는 속력에다가 시간에다가 속력을 곱한 게 거리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고 어차피 우리는 미터를 구하는 거니까 이 킬로미터를 다시 미터로 고쳐서 방정식을 풀자 이 얘기인 거야. 알겠지? 만약에 얘를 킬로미터로 갖다가 풀게 되면 다시 네가 미터로 그냥 바꿔주면 되고 마지막에. 알겠지? 우리가 농도 문제는 그림으로 갖다 해결을 할 거니까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그래서 처음에 7% 그 다음에 10% 비커 한번 그려보시고 섞었으니까 더하겠지?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는 거야? 9% 얼마? 300g이 나왔다라고 먼저 그림을 먼저 세팅해 주시고 그럼 7% 양을 모르는 거니까 x라 두시고 얘 양 모르니까 y라 두시면 어차피 이 x랑 y랑 섞어서 300이 나오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식은 뭐다? x 플러스 y는 300이 되겠다. 식 하나 세워주시고 두 번째 식이 중요한 식이지?
두 번째 식은 무슨 식이 돼야 돼? 여기에 깔려있는 소금의 양, 여기에 깔려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이 소금의 양이랑 일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뭐였냐면 100분의 농도,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풀 때는 두 번째 식에서 일단 양변의 100, 100을 다 곱해서 분모의 100을 다 없애버리는 거야. 그러면 7x 하나 나올 테고 10y 하나 나올 테고 얘가 2700이라는 식이 하나 나올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위에 거 식에다가 7 곱해보자. 그럼 여기 아래 거 식이 7x 플러스 7y가 2100이 나오겠지. 맞아? 그럼 이제 두 식을 뭐 해주면 되겠어? 빼주면 되겠지? 그럼 빼게 되면 x 사라지면서 얘 빼면 3y가 되고 600이 되겠다. 그래서 y가 200이 되는구나. 그럼 x는 얼마가 되겠구나? 100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10%를 구하는 거니까 y 구하는 거잖아. 그래서 y는 얼마? 200이라고 써주면 되겠네. 됐지? 자, 여기도 a를 몇 g을 섭취하냐? x g, y g. 그럼 a g을 섭취했을 때 얘가 15%, 32%야. 단백질 얼마를 가져야 돼? 84를 갖다 가지려면 얼만큼을 섭취를 해야 되고 지방을 50을 얻으려면 얼마를 섭취를 해야 되겠냐? 그럼 니네가 X만큼 먹으면 그거의 15%가 단백질이라는 소리잖아. 그래서 X의 15% 다시 Y의 몇 프로야? 32%. 그래서 얘가 단백질 얼마? 84. 이렇게 식 하나 세워주시면 되고 지방은 X에 대해서 8%, 다시 Y에 대해서 24%. 그래서 이거 얼마? 50. 이렇게 식을 세워주면 되겠다. 그럼 얘를 이제 푸는 게 좀 식이 좀 복잡한 것보다는 수가 좀 커지니까 양변에 100, 100, 100을 먼저 곱해주시고 여기도 100, 100, 100을 곱해보자. 그럼 얼마가 나오겠냐? 여기는 15x 플러스 32y는 얼마? 8400. 아래식은 8x 플러스 24y가 얼마가 돼야 돼? 5000. 여기까지 됐어? 우리는 지금 b만 구하면 되니까 y만 일단 구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얘가 지금 숫자가 좀 큰데 얘가 지금 간단히 될 수가 없구나. 아래 것도 식도 얘도 간단히 될 수가 없네. 숫자가 좀 커지네. 숫자가 많이 커지는데? 그러면 일단 x만 소거하기 위해서 15와 8인 거니까 여기 얼마 곱해야 돼? 8 곱해주면 되겠지? 얘는 또 얼마 곱해야 돼? 15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8 곱했으니까 얼마냐? 8, 5, 40, 8, 1은 8, 120x에다가 8, 2, 16, 8, 3, 24, 256. 여기다 8 곱했으니까 몇이야? 00에다가 8, 4, 32, 8, 8에 64, 64에다 6, 3에 있으니까 67,200. 아래 거는 15 곱했으니까 얘가 120x. 15 했으니까 얼마야? 24에다가 15 곱하면 얼마냐? 5, 4, 20, 5, 20, 120. 얘가 4이니까 얘가 360. 여기다 또 15 곱했으니까 몇이야? 75,00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를 빼보자 이거야. 뺐다. 그럼 120, 120은 사라질 거고 360에서 256을 뺐어. 360에서 256을 빼면 몇이냐? 104인가? 맞지? 마이너스 104y. 맞지? 그 다음에 67,200에서 75,000을 뺐으니까 75,000에서 67,200을 빼게 되면 00, 얘가 8, 다 떨어졌으니까 얘가 7,800인가? 그지? 마이너스 7,800. 거의 다 맞지? 그러면
양변에 음수 곱해서 플러스 고치잖아. 왜 자꾸 나눗셈을 틀리지? 이로 나눠봐야 되겠네. 그러면 얘가 26i가 얼마가 돼야 돼? 1, 1은 1, 1950, 1950. 맞지? 그럼 얘가 13i가 얼마가 돼야 돼? 298, 27에 14, 250. 맞지? 맞지? 그럼 975가 1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 그럼 얘가 7이면 7, 3, 21, 91 나올 테고 65지? 딱 떨어지네. 65. 그지? 그래서 y가 얼마 나오냐면 75가 나온대. 숫자가 좀 크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양은 얼마다? 75가 되겠다. 이렇게. 식은 어떻게 세우는지 알겠지? 숫자가 좀 커져서 그런데 숫자 큰 것도 잘 계산해서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 알겠지?